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 금융 시스템의 초과 유동성 가늠자로 여겨지는 연준의 영래포 잔액이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뉴욕 연은에 따르면 이날 실시된 영래포 입찰에는 60개 기관이 참여해 총 2,378억 달러를 영래포에 예치했는데요. 영래포 잔액은 이달 15일 이후로 계속 3천억 달러를 하회하고 있으며 2,500억 달러 선을 밑돈 것은 지난달 중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초과 유동성 자금의 꾸준한 감소는 연준의 양적 긴축에 의한 것이며 과거 2022년 말에는 2조 5천억 달러를 웃돌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채권금리가 4.2%를 돌파한 가운데 미국 채권금리의 상승 가능성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감세와 관세 인상 공약을 제시함에 따라 시장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것으로 해석하면서 미국 국채를 내다 팔고 있는데요. 여기에 미국 재정 적자 증가에 대한 월가의 우려도 미국 국채 매도의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2024년 회계연도 미국의 재정 적자는 2023년도 대비 8% 증가하며 1조 8천억 원 달러를 넘어서는 등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면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이달까지 두 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인하한 가운데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고 2025년에는 목표 달성이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추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며 중간값에 대한 언급은 피했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인 캐나다은행이 현지 시간 23일 B컷을 단행하며 네 번째 금리 인하에 나섰습니다. 캐나다은행은 통화정책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4.25%에서 3.75%로 0.5%포인트 인하했다고 밝혔는데요. 전문가들은 캐나다은행의 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을 위해 과감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국채금리 급등으로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 가운데 또 맥도날드나 퀄컴 등 주요 기업들의 악재가 연이어서 터지면서 주요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있었던 연준의 베이지북 공개도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베이지북과 관련해서 오늘 해선시대가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또 오늘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미국의 경기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이후에 매매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뉴욕의 3대 지수 혼조세로 출발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지표 일정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해선시대 주요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S&P 글로벌과 함부르크 상업은행이 유럽 최대 경제국 독일 및 유로존의 구매 관리자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독일의 10월 종합 구매 관리자 지수는 48.4로 경기의 확장과 수축의 기준선인 50을 넘어서지는 못했지만 전월 대비 소폭 개선됐습니다. 함부르크 상업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4분기 시작이 예상보다 좋았다면서도 높은 에너지 비용과 중국과의 경쟁, 제조업에 큰 타격을 준 노동시장 부족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GDP가 1년 내내 제자리 걸음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유로존의 10월 종합 구매 관리자 지수는 49.7로 지난달보다 개선됐지만 두 달 연속 기준선인 50을 밑돌았습니다. 영국의 경기 역시 위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월 종합 구매 관리자 지수는 51.7로 9월보다 0.9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매주 나오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측치와 이전치를 하회한 22만 7천 건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정보서비스업체 마킷이 집계한 미국의 10월 종합 구매 관리자 지수는 47.8로 예측치와 이전치를 상회했습니다. 네, 주요 경제지표 일정 만나보고 오셨고요. 오늘 목요일엔 또 어떤 마스터와 함께하는지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계 왕자님, 해왕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재밌는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오늘도. 오늘은 특히 이제 종목군 관련해서 어떤 종목 보면은 좀 좋은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건데, 뭐 시장은 아직까지는 안전합니다,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얘기되는 지난주, 지지난주에 했던 얘기가 또 반복될 수 있는데, 굉장히 투자하는 입장에서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만 느끼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네, 오늘 좀 더 디테일하게 그 부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정말 중요한 시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느끼시는 건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부분에 집중하면서 매매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 잘 짚어주실 거니까요. 오늘도 저희 해선시대와 1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너튜브로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시죠?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너튜브 댓글창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해선시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어제 엔비디아, 퀄컴 등 여러 이슈로 긴 음봉을 뽑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일봉상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오늘 9시 30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고용이 강하다는 게 또 한 번 확인이 됐고 9시 30분경 발표와 동시에 2428선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개장 이후에는 상승폭을 좀 축소를 했는데요. 10시 49분경에는 2296포인트까지 내려왔고요. 현재는 횡보하는 흐름 나타나면서 0.51% 정도 상승한 232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발표된 연준의 베이지북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월 베이지북에 따르면 연준의 경제 활동이 지난 9월 초 이후 거의 모든 지역에서 변화가 없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12개 관할 지역 가운데 2개 지구만 완만한 성장세가 있었으며 제조업 활동은 대부분의 관할 지역에서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고용시장과 관련해서 연준은 대체로 안정적으로 성장했지만 임금 인상률은 둔화됐다고 평가가 됐고요. 기업의 인력난은 다소 해소됐지만 기술, 제조업,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은 기술 노동자를 구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물가와 관련해선 전국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박이 완화됐다고 분석했는데요. 계란 및 유제품 등 일부 식료품 가격이 올랐지만 전반적으로는 물가 상승률이 완만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이 밖에 에너지 가격의 하락, 허리케인 밀턴 등의 영향으로 기업의 영업이익은 둔화됐으며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장기적인 전망은 다소 낙관적이라고 기술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연준의 베이지북 기다렸던 분들이 많은데 사실 시장에 큰 영향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설명할 내용이 크게 없어요. 뭐 이제 물가가 이제 더 이상 이슈가 아니고 고용 실업률에 대한 부분이 발표가 됐지만은 뭐 예상치랑 큰 차이를 전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 연준은 지금 뭐 시장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금리 인하를 계속적으로 단행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가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예.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강하다 보니까 크게 이슈 없이 큰 말 없이 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베이지북에서. 앞으로 좀 연준에 대한 의존성이 굉장히 약화될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연준에 대한 의존성이 굉장히 약화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통화 정책에 대한 빈번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간다. 생각한 대로. 일전에 금리 인상 시기라든가 이제 긴축 단계 있죠. 여러분들. 금리 인상할 때 이제 제로 포인트에서 5%를 넘는 막 비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때는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당장 앞두고 있는 상황이. 근데 지금은 충분히 예상이 갈 거예요. 여러분들. 정작 이제 11월, 12월에 대한 금리 인하 포인트도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지금 가이드가 나왔다고 판단해요. 근데 금리 인하하는 단계에서 큰 말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베이지북이 계속 나오겠지만은 계속 이러한 내용으로 반복될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드네요. 아, 이슈 없이 넘어갈 거예요.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인 즉 연준의 베이지북이 있는 날이라고 해서 시장이 많이 흔들리거나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네. 아, 왜냐하면 이슈가 없으니. 이슈라는 거는 뭐냐면은 시장의 급변동적인 요인이 뭐가 나올 수 있을까라고 긴장하는 상태겠죠. 근데 지표도 굉장히 안정세를 그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연준은 더 이때 아무 말을 안 하는 게 침묵을 이어가는 게 굉장히 유리해요. 그래야지 금리 인하를 자연스럽게 이끌 수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네, 연준의 베이지북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또 연준의 통화 정책이 많이 반복되지는 않을 것 같다, 많이 바뀌진 않을 것 같다라고도 예상해 주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연준의 베이지북 발표 이후에 블룸버그는 미국 경제가 최근 강한 지표에도 불구하고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더라고요. 이에 동의하시나요? 다시 한 번만 물어봐주세요. 미국 경제가 최근 강한 지표에도 불구하고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블룸버그는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외신에 대한 내용은 조금 신뢰를 안 해요. 뭐 추세적인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고용이 하락을 했다 이러다가 하락세가 둔화를 한다 그러면 이제 어떤 기울기 차이거든요. 근데 그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절대 아니에요. 신경도 안 써도 돼요. 신경도. 당연히 둔화는 나오죠, 여러분들. 뭐 하락폭이 둔화가 된다, 상승폭이 둔화가 된다. 다만 이 변동성에서 위아래 봤을 때 큰 폭에 대한 차이를 예상치의 범주에 벗어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만 좀 집중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거래량은 많이 발생합니다. 분명하게 얘기 드려요. 중요한 지표, 뭐 예를 들면 주택 판매 지수라든가 이제 실업률, 그리고 고용 지표, 이제 매달 월요일, 매달 금요일이죠. 첫째 주 금요일 날 발표하는 논팜. 이때는 거래량이 폭증을 하겠죠. 폭증을. 당연히 폭등은 해요. 당연히 선물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잘하실 거예요. 다만 큰 추세에 대한 어떤 변동을 만들 만한 요인은 앞으로 안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기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주요 경제 지표 발표 이후에 거래량은 늘겠으나 큰 추세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이건 질문으로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신제품 블랙웰에 대해서 결함이 있었다는 것을 시인을 하면서 그래도 TSMC 덕분에 생산을 재개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러한 발표 이후에도 엔비디아 2.8% 넘게 하락을 했는데 왜 그랬다고 보시나요? 의미 없는 하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의미 없습니다. 결함이 엔비디아는- 있었다는 걸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그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어, 지금 엔비디아 왜 주가가 높아요? 기본적인 것만 접근하면 돼요. AI에 대한 수요? 독점이었어요. 어, 근데 그 결함 뜬다고 독점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 엔비디아가 무너질 때는 정확히 언제 무너지냐? 독점에 대한 구조가 깨질 때예요. 그게 예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엔비디아는 주가 하락이 들어갈 거예요. 네. 근데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요. 실제 기대치. 다음 달에 이제 14일이죠. 제 기억에 지금 14일로 알고 있어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그때 좀 집중을 해야겠지만 여태까지 엔비디아가 계속적으로 상승했었던 이유는 실적을 그냥 뛰어넘어 버려요. 계속. 예상치보다 훨씬 계속 뛰어넘어 버려요. 그만큼 수요가 계속 뒷받침되니까. 근데 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독점이 아닌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걸 뭐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쓸 거잖아 이거예요. 네. 결국에 써요. 굉장히 결론을요 항상 간단하게 지어야 돼요. 그런다고 이거 안 쓸 거야? 아니거든요. 그러면 주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 결함을 시인하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전혀 이건 문제에 대한 지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제 금융위기 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계속적으로 상승에 대한 여부는 있다. 이 정도 판단하셔야 돼요. 그럼 어제는 잠시 조정을 받은 것이고 추후에 더 상승은 할 수 있다. 네네. 근데 잠깐 차트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제가 조금 무서운 게 이거예요. 시청자분들한테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요. 지금 신규 진입은 안 돼요. 더 오를 겁니다.
더 올라요. 신규 진입하는 구간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우리 나스닥 기준으로 주가가 언제 올랐어요? 여러분들. 나스닥 차트랑 좀 비교하면서 보죠. 여러분들. 22년도 10월부터 올랐죠. 유동성이 그때부터 뒷받침되는 거예요. 그냥 주식에 돈이 들어가요. 여러분들. 왜 그래요? 금리가 이제 상단에 멈췄거든요. 더 이상 금리 안 올릴 실눈을 FOMC에서 계속 보여줬거든요. 아까 전에 영래포 잔액 얘기했지만은, 그죠? MMF 시장, 머니마켓 펀드 시장으로 다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 시점이 22년도 10월이에요. 야, 유동성이 이제 다시 살아나는구나 라고 판단을 했을 때 AI에 집중하는 시기는 작년부터였어요. 여러분들, 작년부터. 이때부터. 대응에 대한 구간이 23년도에 있었지, 24년도에 대한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이게 더 올라갈 거라고 판단하고 이 구간에서 이제 시장에 대한 매입 구간을 찾으면은, 여러분 제가 장담 이거 다 손실로 끝납니다. 이거 다 손실로 끝나. 결말은 행복하지가 않을 거예요. 지켜보고만 계세요. 지켜보고만. 지금은 배 아플 것 같아. 트레이딩 영역이요. 지금은 23년도에 대응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영역 구간이에요. AI 관련해서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계속 지켜봐야 될 건 뭐냐? 앞으로 신규 진입을 해야 될 건 뭐냐? AI에서 파생되는 거를 찾아라. 새로운 게 나온다니까요. 새로운 게. 여러분들. 새로운 게. 제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게 뭐였죠? 여러분들. 신재생 에너지 쪽. 그렇죠. 네. 천연가스였어요. 가스. 지금 가스 관련해서 이제 대표 종목 한번 볼까요? 네. 자, 여러분 어때요? 차트가? 많이 올라간 거 아닌가? 이거 계속 올라가요. 이거 12월에 터집니다. 여러분들. 12월에 발표 하나 남아있거든요. 그럼 수주 내용 나와요. 이거 가스 회사예요. 여러분들. 가스에서 이제 전력인데 수주가 계속 들어온다고 공식 발표를 하고 있어요. 12월에 큰 거 하나 옵니다. 네? 저 여러분들 제가 왜 이거를 보라고 하냐면요. 이거요 26년도에 고속 성장이에요. 이 회사요. 지금 24년도가 아니라요. 26년도 고속 성장에 대한 레퍼런스가 다 짜여져 있어요. 그럼 이런 걸 봐야 돼요. 지금은. 이거 뭐예요, 회장님? GEVER. 예, 노란톡 들어오세요. 예, 그냥 이거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런 거를 집중해야 돼. 엔비디아가 아니라 이런 거를 집중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파생적인 부분을 봐야 돼. AI가 아니라 AI가 개발됨에 따라 뭐가 나아질 것인가. 저번에 뭐 했어요? 여러분들? 광고 했죠, 광고. 여러분들, 광고 테크. 근데 광고 테크는 지금뿐이에요. 장기성은 없어요. 일시적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성장성 자체가. 이게 어느 정도 왜냐면은 경쟁이 되기 때문에. 근데 에너지는 경쟁이 다소 적어요. 근데 전력이 생산이 안 되니까 지금 당장 지금 뭐 핵융합이니 뭐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이 들어가잖아요. 먼 미래야. 그 친구들은요 10년 뒤 미래를 보고 지금 계획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게 발전 가능성으로 지금 매출화가 일으킬까요? 주가에 반영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 그럼 지금 당장 전력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필요할 수 있는 전력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천연가스에 대한 회사가 전력 대체가 용이하겠구나.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딸리니까. AI 계속 쓰거든요. 미국에서 밀고 있고. 그러면은 대대적으로 더 풀 거예요. 규제 완화라든가. 그러면은 에너지 회사를 집중을 해야 돼요. 에너지 회사. 제가 9월에 한번 얘기를 했죠. 9월부터 계속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9월 200달러 내외인데 지금 300달러예요. 여러분들. 근데요. 이걸요. 언제 보냐면은 금융위기가 오면요. 이거 집중해서 보세요. 금융위기 오면. 그럼 지금 매수는 아니고? 지금 안 해도 괜찮아요. 제가 지금 시청자분들한테 계속 얘기 드리는 건요. 지금은 공부하고 있어도 돼요. 공부만 하셔라. 공부만. 내가 당장 지금 올해 내가 시장이 여러분들 차트 한번 볼게요. 네. 2년 동안 딱 2배 올랐네요. 2배 가까이 올랐죠. 지금 증시 기준으로. 예를 들면 코스피가 2000년대 4000 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딱 2년 안에. 말도 안 되는 또 상승을 이루었죠.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동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요새는 이제 그런 걸 보거든요. 성공한 사람들 특징을 보잖아요. 성공한 트레이더든 네. 뭐 성공한 사람이든. 음. 근데 다 똑같아요. 하는 말이 공통적으로 하나가 있어요. 힘들 때 찬스다. 힘들 때가 찬스예요. 힘들 때가. 그러니까 주식 투자 똑같거든요. 여러분들. 남들 다 힘들어야 돼. 막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그때 어떻게 돼요? 나한텐 기회야. 여러분들. 부동산도 똑같잖아요. 막 이제 다 던지고 막 하고 있을 때 지켜보다가 그때 사야죠. 그때 사는 거예요. 네. 굉장히 간단한 이치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기다릴 줄 몰라. 지금 당장 수익 낼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이것만 찾고 있어요. 예.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자산을 지켜야 돼요. 지금은 어떤 단타 트레이딩 제외하고 뭐 이제 선물 단타라든가 예. 뭐 코인 단타라든가 이런 걸 제외하고는 이제 주식 관련해서 어떤 성장성을 도모해서 투자하는 것도 제외예요. 저는. 성장성은 내년에 전력 관련 에너지가 굉장히 저는 높다고 평가해요. 아직까지. 와, 이거 장난 아니다. 이건 더 앞으로 25년도, 6년도에도 계속 수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에너지 회사가. 왜냐? 딸리잖아. 딸리잖아. 전 눈치채버렸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0년짜리 계약 딱 체결하자마자 야, 이거 진짜 이건 눈치채야 된다, 여기서. 이거 얘네 선점하려고 그런다. 그만큼 5년 뒤에는 서로 전력이 없어갖고 싸울 거다. 이 수주 싸움이다. 그럼 수주 싸움에서 누가 승리하냐? 간단하잖아요. 사간 놈이 승리해요? 공급하는 놈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에너지 회사예요. 에너지 회사. 근데 지금 당장 대체 에너지가 되는 거는 뭐 핵융합, 뭐 추후에 개발될 거는 기다려봐야 돼요. 될지 안 될지도 몰라. 근데 지금 당장은 천연가스 관련해갖고 에너지 발전소가 많이 있는 회사를 집중적으로 봐야지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 당장 땡길 수 있는 거는 천연가스밖에 없는 거야. 전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게. 그만큼에 대한 수요를. 이게 대표적인 회사예요, 여러분들. 왜 이래요, 차트가? 그만큼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아니, 그쵸. 아니, 주목하는 걸 떠나서 매출이 증명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매출이 계속 이제 올라가는 거야. 계속 수주 뜨고, 여러분들. 근데 이거 25년도에 이제 시장 만약에 금리 위기 왔다 가정을 하잖아요. 이건 살아남는다니까요. 유동성으로 무너질 거예요. 그때 이런 종목을 봐야 돼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 왜냐? 계속 올라갈 거니까. 향후 2, 3년은. 경쟁도 없어요. 심지어. 이 친구들 거의 독점식으로 운영을 해버려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회사가. 근데 저도 사실 이제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뭐 이제 간편한 얘기만 하지만요. 막 이제 글을 읽고 내용을 분석을 하잖아요. 죄다 영어예요. 여러분들. 예? 제가 9월에 강연회를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강연회를 했는데 제가 이 말을 꺼냈어요. 여러분들, 그 종목을 판단하려면요, 누구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편할까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종목을 판단하는 게. 예. 투자자? 아니죠. 그 업계에 속해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아, 네네. 제가 만약에 제약 관련해 갖고 바이오 관련해서 이제 뭐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국내 바이오는 안 봅니다. 이거는 좀 명확하게 좀 규정을 짓고 갈게요. 이제 미국 바이오 쪽에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뭐 항체니 뭐니 전 몰라요. 제가 이과 출신이긴 하지만 좀 그쪽으로는 약해요. 사실. 예? 못 알아듣겠어요. 여러분들 저도. 그러면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예요? 제가 뭘 했을까요? 물어봐요. 저 약사한테 물어봤어요. 네. 그냥. 근데 그 아는 사람이 이제 뭐 얘기해도 되나? 이거 좀 신상인데 근데 뭐 이제 약사 출신인데 이제
로펌 쪽에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제약을 다루는 거죠. 국내 네네. 수입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법률적인 부분하고 이제 변호사인데 이제 약사 출신이에요. 굉장히 희소성 있는 사람인데 네네. 그냥 던져요. 이거 알아요? 나 이거 알아. 어때요? 이거 좋아. 이거 좋아. 나도 요새 좀 이거 재밌게 봐. 이거 그럼 이거는 생산성이 될 것 같아요? 이거 가능성 있어. 더 직관적이에요. 그 사람은 투자는 하지 않아요. 근데 전문 지식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투자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요. IT 쪽 하나, 제약 쪽 하나, 이쪽을 하나하나 고루고루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1억을 벌었다. 그럼 그 사람한테 뭐 얼마든 못 주겠어요. 성공했는데. 안 그래요? 그래서 투자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어떻게든 정보를 얻어내야 돼요. 그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한테. 저는 이렇게 행동을 해요. 예. 핵심만 파악을 해요. 이게 앞으로 매출이 일으킬 요소가 뭔지. 근데 글 다 읽어봤자 제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것도 똑같아요. 에너지도. 여러분들. 굉장히 간단하게 가는 거예요. AI 앞으로 잘 될 것 같아. 근데 전기 딸려. 당분간은. 수요 계속 넘치니까. 전환해야 돼? 대체 에너지 뭐 있어? 풍력 뭐 이런 거 있겠죠? 다. 근데 현실성 있는 건 천연가스밖에 없어. 그럼 천연가스 개발소 어디야? 이 회사네? 재무제표 볼까? 재무제표 안정적이네? 문제 없네? 어떤 회사지? 규모는 어떻지? 이것만 측정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요건 안에 들어가는지. 요건만 확인한 거예요. 요건만. 이 회사가 이상한 회사는 아닌지만. 됐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럼 지금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네요. 그러니까 거시 환경으로서는 무리가 있는 거죠. 거시 환경으로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거시 환경이 절대 무시를 못 해요. 무시를.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봐서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유동성 장 때는 이 유동성 장이잖아요. 자, 왼쪽 오른쪽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파란색 그 네모만 보도록 할게요. 이 유동성 장이에요. 유동성 장에는 여러분들 기업 실적보다도 이제 어떤 그 증시에 투입되는 금액 있죠. 금액. 머니마켓 펀드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돼야 돼요. 계속 돈이 돌면서도 계속 추가금이 들어오고. 여러분들 지금 왜 올라요? 지금 연준이 돈 붓나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연준이 돈 부어요? 연준은 돈을 지금 찍어내지 않습니다. 이거 왜 올라요? 이때 부었던 돈이 레포 시장으로 갔고 레포 시장에 있던 돈이 다시 주식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장이에요. 이때 찍어냈던 돈이 다시 들어온다고요. 다시 빠졌다가. 주식을 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였지만 나는 수익을 내지 못했어 라고 가정을 연다면은 쉬세요. 또 올 거니까. 조만간. 급하지 않아도 돼요. 예? 근데 제일 이제 그게 있어요. 옆에서 누가 수익 냈대. 나 수익 이렇게 났어. 제가 여기 커피숍에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 둘이 옆에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얘기를 들었어요. 네. 뭐 원치는 않았지만 커피 한 잔 혼자 먹으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네. 나 수익 났잖아 이러는 거야. 그럼 막 이렇게 종목을 보여줘요. 나 100만 원 벌었어. 나도 알려줘. 진짜 잘못된 버릇이에요. 알려달래. 투자는 자기 가치관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제가 여기서 관련해 갖고 이제 천연가스 관련해서 이제 전력에너지 말을 하지만은 내용을 직접 봐야 돼요. 여러분들 피 같은 돈이에요. 농담 아니라 어떻게 번 돈인데 함부로 투자를 해요. 안 그래요? 그럼 내가 확인을 해봐야지 어떤 회사인지 뭔지. 그러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기본적인 이해, 회사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는지, 뭘 하는지, 지금 시장 상황, 매크로 환경은 어떤지. 자, 거시 환경 어때요? 거시 환경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아까 앵커님께서 시작할 때 영래포 잔액이 줄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맞죠? 네네. 화면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영래포 잔액 확인해 주시려고 지금 끼고 계신데요. 네. 시장이 네. 상승을 하는 거는 단순한 이치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이거는 너무 자주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머리 아파해요. 머리 아파요.
제가 사실 지난주에 강연회를 갔는데 그냥 아는 분이 강연회를 한다고 해서 구경 갔어요. 근데 저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오. 저를 알아보시는데 제 방송을 봤대요. 아. 근데 제 방송을 봤는데 딱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혜영님 말 너무 어려워. 쉽게 하시는데? 아니 근데 네. 그분들한테는 어려운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순간 딱 이제 채널 돌린다니까. 아, 영래포. 영래포가 그죠? 뭐야? 어렵죠, 아, 어렵죠. 나 이거 영어 막 써 있어. 네. 아, 머리 아파. 그 뭐 오른다는 거야, 떨어진다는 거야. 그 오늘 올라, 오늘 떨어져. 그것만 얘기해. 네네. 저도 그렇게 투자하고 싶죠. 그냥 아무 머리 안 쓰고 피 같은 돈이잖아요. 예? 지금 보세요. 이 영래포 잔액이 지금 떨어지고 있죠. 이거 0 될 때까지는 시장이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요, 여러분들. 근데 또 떨어져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이 구간이 상승 구간이에요. 이 구간이 떨어진 동안이.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 잔액이 자, 시장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증시로. 그러니까 떨어질수록 시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떨어져요? 영래포에 넣는 의미가 사라지니까. 예? 시장이 위험할 것 같으니까 긴축한다니까 그냥 나 연준에 돈 맡겨버리자 그냥. 그걸로 그냥 이자 배당이나 받을래 하고서 그냥 돈 넣어놨는데 여러분들 긴축을 멈추고 이제 그만 고금리로 이제 고점이 잡혀버리는 순간부터는 이거 빼자 하고서 머니마켓 펀드 시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머니마켓 펀드 시장이 뭐예요? 주식시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금융시장이에요. 금융시장. 그냥 금융시장에 돈이 들어가는 순간은 주식이 올라요. 근데 이거 지금 어때요?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시장 상승 거의 다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 구간에서 아무리 좋은 종목을 뽑아도 여러분들 거시 환경을 무시 못하면은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 아시겠죠? 살아남는 것만 살아남아요. 결국 뭐가 살아남을까요? 그냥 AI 관련주만 살아남겠지. 당분간은. 네네. 네. 마지못해 살아남겠지. 이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논리죠. 단순한 논리인데 정답에 굉장히 가까워요. 결국은. 지금은 신규 진입을 할 때가 아니라 내년에 만약에 시장이 문제가 생길 때 내가 대응해야 되는 종목을 공부하는 구간이다 라고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진짜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매매를 해야 하는지 잘 짚어주셨는데요. 항상 매매를 할 때에는 본인의 가치관과 그리고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거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고요. 엔비디아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는 있으나 신규 진입은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만약 신규 진입을 나중에 한다면 AI와 관련돼서 파생된 기업이 좋고 천연가스 좋아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그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혜영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나스닥 선물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 매수인 걸까요? 네, 오늘 매수 봐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전일 차트에 대한 부분이 이제 기준선 지지로 가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일봉이에요, 일봉입니다. 일봉 지지로 보여지거든요. 요새 좀 트레이딩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선물 차트 보시는 분들이. 왜냐면은 10월 들어서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은 계속 박스피 유지예요. 박스피 유지. 여기 보이시죠? 박스피 유지. 근데 그 힌트를 조금 박스피가 풀리는 구간에 대한 그거를 일봉에서 좀 찾거든요. 저는 일봉에서. 그럼 일봉에서 보시면은 이 기준선 지지를 받고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럼 전일 저가 있죠, 여러분들. 20,079포인트. 이 9포인트가 저점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60분 봉으로 옮겨갈게요. 일봉은 봤습니다. 자, 일봉 잠깐 한 번만 더 볼게요. 네. 자, 여러분 제가 추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추세에서 제일 중요한 거? 차트를 어렵게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기준선하고 전환선만 보는 거예요. 딱 두 개만. 이 두 개만 봐요. 차트에서는. 자, 기준선하고 전환선이 우상향 모멘텀을 이렇게 똑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쪽만 이렇게 일자로 가더라도 힘들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하나가 하향을 했죠. 기준선이. 하나가 하향을 한 구간. 빨간색으로 할게요. 하나가 하향을 했어요.
보이시죠? 좀 실눈이라 좀 잘 안 보일 거예요. 잠깐만요. 이거를 좀 크게 합시다. 제가 굵기를 좀 굵게 할게요. 시청자분들 보기 편하게. 자, 보시면은 자, 회색 바랑 파란색 바만 보세요. 회색 바랑 파란색 바만. 네. 지금부터. 자, 상승이 언제부터 이루어져요? 9월부터 이루어지죠. 본격적인 다시 추가적인 상승은 이때부터 대응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거든요. 대응이.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것만. 우리가 제일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는 단순히 우상향을 하는 게 아니라 둘 중 하나가 꺾여 있다가 그 다음에 동일한 방향성으로 우상향하든가 우하향하든가 이 둘 중 하나가 그려지면 추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미 증시에 대한 새로운 추세는 9월 중순부터였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판단이. 그러면은 이때부터 상승이 들어갔는데 지지를 받고 더 추가적인 상승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지지가 전일자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일봉이에요. 여기까지. 자, 상승에 대한 파동이 시작이 됐다. 지지받았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이론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자, 근데 60분봉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60분봉 넘어가면은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여기서 이제 문제를 찾아야죠. 문제가. 최근에 박스피 동향이 굉장히 불렀는데 이게 풀려야 되거든요. 전일 저점이 굉장히 강한 지지로 지금 일단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차트를 하나 딱 던져가지고 뭘 봐야 되냐면 일목균형표 상단의 차트가 돌입이 돼야 돼요. 이 구간 안에. 그때부터 이제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가요. 생각보다. 지금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럼 지금 단가로 어디부터 상승 추세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판단했을 땐 최상단에 대한 부분은 돌파가 들어가야겠죠. 그럼 2400포인트는 넘어가야 돼요. 굉장히 간단하게 해서 2400포인트 넘어가면 강한 추세가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점만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돼요. 자, 60분봉상 일목균형표 구름대 위에 머물러야 됩니다. 구름대 위에. 이 조건이 이거예요. 지금 일봉에 대한 부분은 정보가 뭐였어요? 그러면은 저점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 상단에 대한 부분 이때부터 추세가 다시 강하게 올라설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트레이딩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오늘 자리값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내일 강하게 나올 수 있어요. 내일. 근데 돌파 들어가고부터 매수세를 강하게 봐야 돼요. 아시겠죠? 이 점만 좀 집중하세요. 60분봉상 일목 구름대 상단에 있어야 됩니다. 상단. 60분봉상. 그러면 매수의 힘이 강력하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만약에 오늘 이 차트가 지지부진하게 일목균형 파단에서 흘러요. 그러면은 그냥 관망하는 거예요. 볼 필요 없어요. 여기서부터는. 아시겠죠? 이것만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079선 어제 저점이 계속해서 저점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2400포인트를 넘어가면 강한 추세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또 60분 봉상 일목균형표 상단에 위치를 했을 때 그때 강한 우상향 시세를 또 뽑을 수 있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나스닥 선물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또 해왕 마스터님이 잘 짚어주시는 엔화와 관련된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화 관련한 이슈 볼 텐데요. 우에다 가조 총재는 금리가 오랫동안 낮은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면 투기적 포지션이 거대하게 쌓인다면서도 기저 인플레이션 2%를 달성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말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일본의 중립금리를 추정하는 것은 어려운 탓에 적절한 금리 인상 수준을 정하는 게 어렵다고 덧붙였는데요. 이 발언의 시장은 최근 엔화 약세에도 당장 금리를 올리는 스탠스는 아닐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일본의 장기 금리는 부하권에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마선이 우에다 가조 총재 이 발언에 대해서 시장은 바로 금리 인상은 할 것 같지 않다라는 평가를 내렸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역시 일본답다.
네, 네. 역시 일본답다. 이랬다 저랬다. 네, 뭐 마치 막 그냥 막 파격적으로 바꿀 것 같이 하더만 역시 내 예상을 벗어나지는 않는구나. 내 예상을. 얘네는 번복이 심한 애들이에요. 번복이.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의 역사거든요. 역사. 그 막 이제 일본의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요. 지금 이제 기성세대라고 하죠. 기성세대. 기성세대 틀을 깨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일본은. 일본에서 일하신 분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서류로 안 하는데 아직도 아날로그로 펜으로 쓴대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변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통화정책에서 나와요, 그게. 그러면 일본에 대한 기성세대 통화정책은 뭐예요? 양적 완화잖아요. 긴축을 함부로 시도하지 못해요. 무섭거든. 예. 된통 당했잖아요, 미국한테 한 번. 여러분들. 한 번 제대로 당했잖아요. 통화정책 잘못 한 번 꺼내는 순간 진짜 이제 그 나라가 망하는 상황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 정책이 이어졌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느낀 건 양적 완화를 최근에 사실 일본이 이제 엔화가 굉장히 약세였잖아요. 근 한 1, 2년간. 근데 이게 왜 약세였을까요? 여러분들? 왜 약세예요? 그냥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일본 경기가 안 좋아서. 아니. 그러면요? 그 얘네만 돈 풀기만 하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반대로 해서. 네, 다 돈 푸는데 네네네. 어쨌든 얘네는 돈을 더 풀고 네네. 뭐 미국이 이제 막 이제 돈을 쬐기 시작하는 상황에서도 그냥 또 얘는 풀고. 돈 풀거든요. 음. 그 오히려 반대 통하잖아요. 네네. 달러 대비해 갖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떨어지는 거예요, 더. 음. 근데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인 신호를 발견을 못했다.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죠. 지금 뉴스 한번 확인하시면 12월에 금리 인상 확률이 53%래요. 53%면 어떤 수치예요? 절반 아닌가요? 네, 모르겠다 이거죠. 모르겠다. 나 모르겠어 이거. 네. 이거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 네,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 이거 봐요, 실망하잖아요. 곳에 이제 6월, 7월에 들어와서 여러분 했던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 내용 한번 볼게요. 통화정책 바뀐 게 뭐예요? 여러분들, 최근에. BOJ가 공개한 금융정책결정위원회에 따르면 BOJ는 단기금리를 0.1에서 0.25로 인상했다. 뭐 금리 인상 당연한 거고 채권 매입에 대한 규모는 26년 1분기부터 월 3조 엔으로 축소하기로 했다라고 했을 때 통화정책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자, 26년도 1분기부터예요. 26년도 1분기. 시간이 아주 많이 남아있죠. 근데 시장 반영은 선반영 될 수 있지만은 얘네가 문제가 뭐냐면 월 3조 엔으로 축소하기로 했다지 앞으로 채권 매입을 축소하지 않겠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테이퍼링을 진행하고 채권 매입을 축소한다. 일본 엔화를 찍어내지 않겠다라고 가정을 짓는다면은 우리는 언제까지 진행을 하다가 0으로 만들 거야.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그 말은 없어요. 일단은 요거 좀 축소할 거야. 일단은. 왜냐하면 지금 외환 안정상 뭐 물가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거 엔화 폭락이에요. 이거. 여기서 더 떨어졌을 거예요. 여기서 밑도 끝도 없이. 예. 그러면은 지금 당분간 엔화에 대한 차트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혜왕님?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굉장히 간단해요. 저점은 자리가 잡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추세에 대한 전환은 힘들다. 여기서 박스피예요, 여러분들. 이제 상단과 하단에 대한 교차가 이루어질 거예요. 엔화가 선물 트레이딩 하긴 나쁘지 않을 거예요. 왜냐? 차트가 굉장히 보기 쉽거든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혜왕님, 그러면은 엔화는 이제 저점이 다 와가나요? 예, 저점 다 와요. 지금 RSI 보세요. 32죠. 이거 저점 다 온 거예요. 박스피로 보통 가면요. 이거 하단 찍으면은 하단이고, 이거 상단 찍으면은 여기예요. 여기서 계속 맴돌아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이거 차트만 가도 돼요. 이거 차트만. 이것만. 30, 70 돌파되면 이제 고점 다 왔구나. 30 밀리면 이제 저점 다 왔구나.
이 추세만 보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게. 정책이 안 바뀌니까. 전 동결했으면 좋겠어요. 네, 선물 트레이딩 하신 분들 오히려 더 쉽게. 그냥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시겠죠? 그럼 이거는 60분 보면 그냥 답 나와요. 여러분들. 60분 봉. 60분 봉. 뭐예요? 여러분들? 60분 보면?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들. 뭐예요? 기준선하고 전환선 방향만 봐도요. 한 일주일 동안 이제 추세가 다 잡혀버려요.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엔화는 저점 잡혔고 당분간 추세 전환은 힘들고 박스권 장세 예상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선물 차트입니다. 지난주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크게 상회하면서 어제 하락 마감을 했고요. 오늘 개장 전에는 상승을 했었는데 개장 이후에 하락 전환을 하면서 완만한 우하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11시 35분경에는 70.53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고 현재는 약 보합권이 0.1% 정도 하락한 70.71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바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갑자기 바꾸셨어요. 네. 아니, 잘못 봤어요. 잘못 보신 네, 거군요. 바꾼 건 매도, 아닌데. 매도. 네. 네, 왜 매도일까요? 지금 잠깐만 60분 봉 차트가 좀 HTS상 안 나오거든요. 예.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한 차례 더 내려가거든요. 한 차례. 네. 한 차례. 지금 왜냐면은 최저점까지는 한 번 더 기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일 큰 원인은 수요 부진에 있어요. 수요 부진. 이제 유가에 대한 수요 부진이 있는데 저는 앞으로 레인지가 이제 65달러에서 이제 80달러 레인지를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유가가 25년도에도 65에서. 65에서 80달러. 너무 큰 거 아닌가요? 레인지가? 아니 이게 레인지가 큰 게 아니라 1년에 대한 레인지는 네. 사실 이게 큰 게 아닌데. 그럼 1년. 1년. 25년도. 그러니까 전체.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네네. 예, 막 120달러까지 갔잖아요. 내년 한 해가 요 안에서 머문다는 겁니다. 요 안에서만. 뭐 이렇게 보면 크지 않아 보이죠? 그렇네요. 예, 예. 안 커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근데 이제 어떻게 좀 따져야 되냐면 지금은 이제 매도가 좀 더 강세가 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매도 강세. 매도 강세예요, 여러분들. 지금 노려야 되는 게 뭐 똑같아요. 지금 매도를 보는데 아마 내일 틀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것도 내일. 이때를 집중하셔야 돼요. 왼쪽 보시면은 이런 자리예요.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여러분들. 이런 자리예요. 이런 자리. 그리고 매도 추세 나오거든요. 이거 노려야 돼요. 이거. 지금 나올 가능성 높거든요. 지금 제가 자리 평가는 못 드려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기준선하고 전환선이 있는데 자 전환선이 이렇게 딱 틀기만 시작하면 돼요. 그때부터 이제 매도가 굉장히 강세로 떨어져요. 한 일주일 동안. 약세로 떨어집니다. 약세로. 매도세로. 그때를 노려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매도 들었어요. 아시겠죠? 이것도 같은 이치예요. 굉장히 간단히 봐야 돼요. 간단히. 그러면 지금 회원님 지금 트레이딩 하고 싶은데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내일까지. 네, 오늘 하루는 유가는 참고 네네. 내일 보시는 게 조금 이상적일 거다. 이렇게 판단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매도 추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유력해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마스터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거시경제를 짚어주셨습니다. 통화정책의 방향성은 정해졌기 때문에 연준의 정책이나 위원들의 발언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점점 줄어들 테니 이리 일비하지 말자고 하셨고요. 내년에 금융위기가 오면 집중해서 매수할 수 있도록 현재는 현금화하자라고 하셨고 향후 매집할 만한 기업을 찾는 데 집중하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나스닥도 짚어주셨는데요. 일봉상 어제 2079포인트가 저점으로 보이고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는
만들어진 것이 9월이었고 추가 상승은 어제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걸로 보이기 때문에 매수는 60분봉이 일목균형표 구름대 상단인 2400포인트로 들어가면 진입하자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엔화 같은 경우는 RSI가 30인 상황이니 저점은 잡힌 것으로 보이지만 엔화 안정을 원하는 BOJ의 기조상 통화 정책은 큰 변경이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엔화는 박스권에서 움직일 거라고 예상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해선시대와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